안녕하십니까. 하노이에서 배관 수련 중인 스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 하노이 여행 관련 팁입니다. 다소 어이없을 수 있는 팁이기도 한데 영상이 짧다 보니까 끝까지 보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1탄 영상도 찍었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1편을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평소에 생각났던 대로 그냥 적은 거를 말하는 거라서 맥락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그냥 맞춰봤는데, 일단 택시에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랩 택시를 타는데 저는 B라는 택시를 더 많이 탑니다. 이유는 할인 쿠폰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 B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할인 쿠폰이 쓴다고 막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만 그랩 택시보다 택시의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먼 거리 갈 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워인데 대충 한국 출퇴근 시간이랑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랩 택시비가 오르는데 저는 한 2배까지 오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B라는 택시는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택시비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잘 안 잡힐 때는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주변 아무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간단하게 먹거나 커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노이에서는 안 알아보고 아무데나 가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교통 체중이 심할 때는 택시 타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 마지막 팁은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을 것 같긴 한데요. 구태여 이렇게 뒷자리에 앉으라고 팁을 전하는 이유는 정말 흔치 않지만 간혹 택시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았을 때 베트남 동이 이제 어색해가지고 잘 못 셀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택시기사가 그걸 뺏어서 자기가 계산해준다 하고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한 50만 동 정도 이렇게 세다가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20만 동밖에 없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흔치 않은 사기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뒤에 타고, 특히 이제 계산하려는 사람들은 뒤에 타시길 바랍니다. 사기 얘기가 나온 김에 소매치기 얘기를 할게요. 하노이는 호치민보다 소매치기가 덜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저도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도 대부분 당한 적이 없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 밤 10시 이후인데, 호치민에 비해서 하노이는 가게나 술집들이 금방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정도 이후가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랑 친한 지인 한 분이 여기서 택시를 잡다가 소매치기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폰을 그대로 뽑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대에는 또 휴대폰 소매치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집 들어가려고 택시를 잡는 순간,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때 주변에서 오는 그런 오토바이는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또 하노이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술을 먹고 싶은데 맥주거리나 한인타운 이런 데에만 가게가 열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데까지 안 가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서클K 편의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서클K 편의점에는 음식이랑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아마 이른 새벽 이럴 때 가면 베트남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도 이곳의 하나의 문화니까. 그리고 소세지도 팔고 술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른 새벽 이럴 때 간단히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자리가 있는 서클K 편의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행 간 베트남 음식 맛집을 탐방할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랑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구분해서 가는 곳을 추천합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이 위생적이어서 좋은데, 한국에 갔을 때 더 생각나는 거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긴 했습니다. 그러니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한 음식이어도 2곳 이상,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면 좀 더 풍성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당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구분해놨으니까 제 채널에서 맛집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하노이는 옛날에 넘어온 유럽 음식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유럽 음식 혹은 양식 등을 먹을 수 있으니까 베트남 음식만 먹지 마시고 프랑스 요리 이런 거 잘하는 데 가셔서 저렴하게 드시길 추천합니다. 프랑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호텔에서 먹는 음식도 저렴합니다. 5성급
호텔로 예를 들자면 하노이에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슐랭에 언급된 딤섬집이 있는데 거기가 메뉴당 한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했어요. 물론 그때 제가 메뉴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가지고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있긴 했는데 그 가격에 미슐랭에 언급된 식당 그리고 5성급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베트남 음식만 먹지 마시고 이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딤섬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약값이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수입약품에 많이 의존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파는데 비타민이나 오메가 뭐 다른 약들 그런 거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약들도 웬만해선 다 저렴하게 파니까 약국 한번 선물용이나 이렇게 약국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여행이 베트남이거나 혹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보신 분을 위한 팁 겸 주의사항인데 일단 팁을 말하자면 일단 베트남 여행 끝났을 때 동이 한 20만 동 30만 동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공항에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밤 11시 12시까지 하는데 거기 식당에서 동을 주고 먹거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동을 주고 사거나 편의점에서 동을 주고 샌드위치나 제로콜라 먹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샌드위치랑 제로콜라는 제가 항상 비행기 타기 전에 먹는 건데 한 95,000동 정도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돈이 남았다고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항에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항공사 관련 얘기인데 저는 올해만 하노이 6번 왕복했고 비행기는 11번 탔고 다음 주에 12번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항공사를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팁보다는 주의사항 같은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저가로 맞추신 다음에 위탁 수화물이나 뭐 기내식 아니면 뭐 카드 혜택 이런 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를 여행 처음 하시거나 비행기 자주 안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저가만 눌러서 가장 저렴한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대표적으로 비에젯 같은 거나 진에어처럼 한국 저가항공 그리고 뭐 아시아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항상 해야 됩니다. 일단 비에젯은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내식이 없고 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에어 같은 한국 저가항공은 대부분 위탁 수화물 15kg 돼 있고 간단한 기내식도 주고 비에젯보다 자리도 편하기 때문에 비에젯 항공에서 위탁 수화물을 추가했을 때 가격과 진에어의 가격과 비슷하다면 당연히 진에어를 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을 붙이지 않는다, 캐리어 이런 거 안 가져왔다, 그러면 비에젯 타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또 간혹 진에어에서도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내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내식은 그닥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간단한 거 줘서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짜로 주는 그 15kg가 옵션에 안 들어간 국내 저가 항공이면 비에젯이나 아시아나 항공 이런 거 타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에젯은 위탁 수화물을 추가했을 때 요금이 국내 저가 항공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위탁 수화물 무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2개 들고 비행기를 탈 때는 아시아나를 이용합니다. 다 따져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공사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타라 저거 타라 할 수는 없고요. 세부 사항까지 꼭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짧은 정말 이거 세부사항 그 사이트 비행기 예약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되게 간단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겁니다. 물론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이런 거 당연히 아실 테니까 상관없는데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보거나 첫 여행이 베트남이신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비교해보는 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뜻의 영상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 여행 관련 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여기 살면서 생각나는 팁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 정도 영상 분량의 양이 나왔을 때 3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베트남 여행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